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경 부대변인한테 아까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즉석 질문을 해보면 야. 민주당 네. 개혁과 혁신을 해야 돼요. 자, 공천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천 누을 과정에서. 우선은 공천 과정에서요. 네. 그럼 뭐 전 대의원은 이미 시스템이나 제도나 대의원은 이런 거. 이미 접겠습니다. 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DB 예. 당원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권리당원 명수만 알지 전혀 모릅니다. 신인들은 우리가, 모른다는 네, 거죠? 아예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문자 발송 문제, 예, 그 예. 문자 발송 문제도 예비 후보 등록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아예 나중입니다. 지금 그냥 12월 정도라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 예정인 사람들 현장에서 직접 지역에서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에서 우리가 20% 가산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산점도 좋지만 그럼 신인들이 가산점 안 받고도 할 수 있게끔 신인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신인들의 목소리를 모든 그 지역 그 주민들께서 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현재는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지만 이런 신인들이 우리 그렇죠. 지역에 뛰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시당에서 시도당에서 뭐 공론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주제를 정해서 많은 분들이 그 또 우리 델리민주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송 아니면 지역 방송에서라도 먼저 저 신인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뛰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왜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기회를 좀 공론화를 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 하나 뭐예요? 개혁과 관련된 얘기 할 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전략적으로 그냥 당연히 바뀌는 그러면 안 돼. 이거 굉장히 기득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선거 같은 거 보면 현역 의원이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민하다가 일종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략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준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유력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닥쳤던 게 일종의 지붕 쳐다보는 꼴이 약간 되는 그렇게 돼서 불이익을 받거든요. 네, 그게 보면 지난번 선거에서는 금천도 그랬고 광명도 그랬던 걸로 그리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역이 많기 때문에 현역에 도전한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과 도전하는 이경우 의원 같은 경우 이상민 의원이 갑자기 나 불출마 선언하겠다. 그걸 전략적으로 바꾸는 그러면 안 거예요. 돼. 경선을 그러면 해야지. 이상민 의원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일종의 선수가 높은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되게 불안해요. 예를 들면 사퇴해버릴까 봐. 불출마해갖고 전략을 바꿔버릴까봐. 그게 마지막 변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되는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본인의 이런 뭐 사법적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출마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선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에 저 거기 100% 찬성을 하고요. 근데 유성을 지금 제가 있는 지역은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략으로 바뀌어서 된다 하더라도 이경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경선을 한다. 우리가 이제 경선을 뭐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략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늘 이 부분도 저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현역 그러니까 기득권이다. 제가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책임진다면 그럼 저는 예비 후보 기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역의 경선을 원칙으로 그렇죠. 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네. 아니면 전략이라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그게 계속 논란이 되거든요. 네, 나중에도. 네. 그러니까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예외적인 상황 빼고는 전략 아예 하지 말도록 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전략 공천도 나는 전략 공천도 1대1로 누군가 예를 들면 여성 전략을 해야 된다. 네. 뭐 청년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경선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두 전략에서도. 사람을 그것도 전략 후보 두 사람을 해서 네, 경선을 시켜서 네. 뭔가 이 안 된 사람들이 네. 수용할 수 있게. 그렇지. 이게 당내 경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떨어진 사람이 이걸 흔쾌히 수용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근데 또 지지해주고 같이 하는 거야. 전략을 하지 않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같이 준비하다가 갑자기 현역이 불출마하면서 전략을 꽂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유력한 후보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탈당했다니까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많이 얻지는 못했고 우리 당이 됐지만 민주당이 됐지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겪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그러면 당원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맞아요. 이건 최소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불출마 선언도 예를 들면 3달 전에 하거나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한 불출마 선언만 전략으로 인정해주고 뭐 그냥 거의 똑같이 준비하다가 한 달 전에 막 보름 전에 불출마하겠다 해놓고 전략 지역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저는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어떤 혁신 그룹에서도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대표는 경선을 가는 게 맞다. 네. 그건 뭐 이재명 대표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도 다시 경선하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출마 선언해야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든 대표뿐만 어쨌든. 아니고 원내대표 다 다. 포함해서 최고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네, 없어. 그럼요. 나도 경선하겠다 하는데 그렇죠. 대표인 사람이 뭐 딴 얘기 할 수 그럼요, 없잖아. 그럼요. 원내대표도 뭐 사무총장 상관없어. 맞아요. 누구든 다 경선. 예, 예.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일단 같이 가야 돼. 기본값으로 네. 경선을 놓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